착수금 없는 변호사 과연 믿어도 될까요? 사건 맡겼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오늘 그 궁금증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법률 상담을 해주는 유튜버 변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제 아내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수준을 넘어 로스쿨 변호사 정도의 깊이로 사건의 구조나 수사 흐름, 핵심 쟁점까지는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주식 투자와 채권 추심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채권 추심 분야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 여러 성과를 만들었고 관련해서 언론이나 경제지의 기사가 실린 적도 많습니다. 다만 미리 선을 긋자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님들이 수행하는 아주 정교한 법리 구성이나 서류 작업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착수금 없는 변호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성공보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설명이나 판례 나열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 그리고 돈을 받아내는 채권 회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곳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일단 사건을 많이 맡아서 그중 몇 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해져서 기소 후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서면에 적는 문장 하나, 논리 하나가 판결을 뒤바꾸는 중요한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땐 정말 정교한 법리 싸움이 필요하고 솔직히 사법연수원 출신 베테랑 변호사님들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출신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가입니다. 유명한 변호사 이름만 보고 맡겼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최소 2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첫 상담에서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는지, 나와 직접 소통이 잘 되는지, 책임 구조는 명확한지,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거나 사건 브로커가 끼어드는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만 잘 기억하셔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돈과 시간을 함부로 날리는 일은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